전대미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선거에는 비례정당을 둘러싼 갖가지 꼼수 난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대 여야 비례정당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가 될 뻔했는데 최대 피해자로 바뀐 정의당이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한때 이제 두 자릿수까지 네. 갔던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지금은 뭐 절반 뭐 아래로 폭락하는 이제 상황들 벌어지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사실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지난번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어쨌든 이걸 바라보는 정의당의 지지층 간의 그 시각이 차이가 이제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국면에서 좀 이탈된 흐름들이 이어져 왔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과거에는 정의당을 알릴 수 있는 목소리가 스피커가 사실은 노회찬 전 의원이라고 하는 걸출한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없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민주당에서 정의당으로 이제 지지가 분산되잖아요. 아니면 진보 진영에서 정의당 표가 많을 때는 어떠냐면 쌀떡 인심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집에 남을 도와줄 때는 쌀떡에 쌀이 많이 있을 때 많이 도와주잖아요. 네. 네, 근데 쌀떡에 쌀이 별로 없으면 남을 퍼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모여야지 남을 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번에 확실히 이긴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게 되면 정의당도 표가 역대 선거를 보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위기감이다라고 할 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네.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지가 이미 그 안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제3의 선택지로 가는 것들이 있긴 있겠지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정의당의 지지율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체하는 데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냉정하게 지금 단계에서 정의당 비례 몇 석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정당 지지율 만약에 한 8% 나온다. 네. 정당 득표율이. 그러면 이제 무당층을 빼놓으면 한 10% 되니까 5명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구에서 과연 또 얼마 정도 받쳐주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네. 지금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정미 전 대표라든가 심상정 대표라든가 또는 이제 여영국 후보도 있고요. 있는 것도 윤소아 후보도 있고 한데 지금 다 지역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밀리는 있어서 모양새입니다. 아마 민주당 후보들과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여부 그것도 이제 중요한 관건일 수 있는데 너무 이 두 정당이 최근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과거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 할 수 있을지도 지금은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윤희원 센터장님 말씀처럼 지금 정의당 지역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에요. 당장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인 고양갑 그리고 이정미 전 대표가 출마한 연수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오창 평론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사실은 고양갑 같은 경우는 예. 그전에 이제 유시민 의원도 여기서 당선이 됐었죠.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에게 양보한 지역구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사실은 센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지지자와 정의당 지지자가 극렬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서 나선 여기인 문명순 후보도 끝까지 완주하겠다. 심상정 의원을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를까지 남겼어요. 근데 지금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은 두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저는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내주는 지역이 될 것이다. 내줄 것 같다. 예, 연수울 같은 경우는 사실 현역이 민경욱 의원입니다. 아, 셉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가 있는데 이정미 후보 역시 3위입니다. 아, 문명순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사실은 굉장히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수치인데요. 이정미 후보는 좀 차이가 납니다. 1998년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한 정의당 분류가 지역구에서 영석이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판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나서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한교안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좀 오히려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갈라지니까 진보 진영에서. 근데 뭐 사실은 고양갑이나 연수을이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지역구입니다. 특히 뭐 일단 연수을부터 말씀드리면 뭐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죠. 거의 뭐 대형 초대형 아파트들도 많고 워낙 소득 수준도 좀 높은 곳이라서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가운데서 사실 단일화가 된다면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가 될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조직력이나 앞서는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오히려 또 그 시너지 효과는 좀 미비할 거다. 고양갑도 사실은 고양갑은 제가 한 20년 여기 살았는데요. 이 지역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오로지 사실 심상정 의원 개인기로 버텼던 지역구거든요. 네. 지난번에는 심상정 의원이 이기긴 했지만 비례대표는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1위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도 젊은 층 유입이 많은 곳이라서 어떤 이슈에 대한 민감함 이런 것들도 큰 지역구고요. 사실 뭐 지금 문면숙 위원장 열심히 뭐 하고 계시지만 저희 쪽도 이제 이경환 위원장이 한 3년 넘게 당협위원장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고양갑은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손범규 의원이 한번 하셨었는데, 예전에요? 하셨었는데 다시 18대 저희가 인가? 좀 예. 탈환할 수 있는 지역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정의당이 좀 지지율 회복하는 방법이 제3의 시각에서 보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지지율 회복을 하려면. 정의당은 솔직히 아직 좀 먼 것 같습니다.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그것도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의당이 그동안 어떤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어떤 발목 잡기, 피해자 코스프레, 혹은 아니면 민주당 편들기 뭐 이런 걸 좀 이중대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거는 예. 좀 이따 얘기하려고. 예. 그 따라하기로 좀 하다 보니까 네. 본인들의 정체성을 좀 많이 잃어버린 거죠. 아하. 근데 정의당의 이제 청년 후보들이, 청년 정치인들이 나서서 조국 장관 임명 당시에 찬성했던 거를 참여한다라고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심상정 대표가 광주에 내려가서 우리가 비례정당을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건 민주당의 심기를 거슬리려고 한 게 아니다. 하면서 또다시 또 민주당 편드는 예. 정의당이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과 적대하거나 갈등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의당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비난입니다. 정의당이 원칙을 지킨 것은 두렵지만 그 길이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 그래도 그래서 요거 가지고 논평을 썼는데 아까 민주당 2중대 말씀을 예. 하셨는데 이제는 민주당 4중대다. 사중대요? 왜냐면 이제 심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2중대인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생겼으니 삼중대가 있습니까? 이제는 이게 3중대가 생겼으니 4중대까지 밀려났다. 이게 본인들의 그 위치를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 쇄신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예. 있겠죠. 인적 쇄신하고 정책 쇄신인데 인적 쇄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 정책적 쇄신을 하는 거에 남아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떠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큰 소구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나 민주당과 비슷한 코로나 정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정책은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거는 정의당 코어층이 반드시 투표해서 비례대표 득표라도 많이 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깜깜한 상황인데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국민의당입니다. 똑같아요. 그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인데